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예, 10월 7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즐거운 날인데 오늘 좀 비가 왔죠. 비가 온 뒤에 날씨가 추워진다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오프닝 벨 제목도 날씨를 가지고 얘기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폭풍 전야, 무리한 외출은 삼가해야라고 적었는데요. 폭풍이 오면 나갈 필요가 없죠. 물론 나갈 일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이렇게 뉴스에서 얘기하잖아요. 어, 특히 노약자 분들은 무리한 외출은 삼가하자, 집에 있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와 동일하게 이번 주에 워낙 일정이 많다 보니까 특히 뭐 일정이 많다기보다는요. 중요한 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에는 무리한 외출이라고 하면 무리한 매매, 무리한 거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리하게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약간 빗대어서 얘기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지금 현재 밤 9시 3분을 좀 지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에 대한 뉴스까지 일단 제가 정리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지연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와우넷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녹음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기다리고 있는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간추린 뉴스인데요. 10월 10일, 11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무역에 관한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충돌하고 있는데 회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미국이 트럼프는 되게 포괄적으로 무역 협상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그 블룸버그자 뉴스를 아침 봤더니 약간의 중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거나 아니면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눈높이가 좀 다르다는 의견이 나와주면서 약간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약간 약보합 정도 현재 선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한 눈치 보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10월 11일, 11일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는 탄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뭔가 미중 간의 무협상에서 뭔가 좀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죠. 반면에 중국은 뭐 그렇게 급할 부분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의 트럼프가 좀 약간 좀 더 목을 매는 그런 형태로 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의외로 중국이 조금 더 배짱을 좀 튀기면서 중간에 약간의 회담이 깨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일단은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단은 잘 회담이 진행될 거다는 또 낙관론을 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요.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고요. 50대 50이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오프닝 벨 클로징 벨 시간을 보시면서 결정을 지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미국의 EU에 대해서 항공기 10% 공산품, 농산품에 대해서 일단 25% 관세 조치를 일단 한다고 했죠. 10월 18일부터. 그런데 일단은 이번 주에 EU의 반격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EU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유럽도. 기본적으로 어떤 걸 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이런 반격, 보복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번 주에 회담이 잘 될지 못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과 EU가 다시 한번 관세 문제로 약간의 좀 현재 대립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9일에는 9월 달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외파적인지 비둘기적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0일은 9월 달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날 델탄공을 시작으로 사실상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일단 금융주가 먼저 시작으로 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다들 이제 긴장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정말 폭풍 전야와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리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냥 관망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 뭐 일부 물론 이제 나스닥은 반대겠지만 지난주까지 다우하고 S&P 500이 소폭
마이너스 끝나면서 이번 주가 3주째 지금 이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기 뭐죠 전체 다 친다고 그러면 3주 동안에 시장이 하락했거든요. 물론 나스닥은 아닙니다. 나스닥은 이제 소폭 상승하면서 주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 빠지지 않았는데 나머지 S&P 500과 다우가 3주 연속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무역 합상이 없다 그러면 예상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떡하니 주 후반쯤에 잡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눈이 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가장 제가 보기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만약에 클로즈라는 건 뭐냐면 에, 딜이 가까워진다. 협상에 대한 이제 조금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딜이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일단은 미중 간의 관계가 훨씬 더 확대되고 좋아질 거다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잘 해결한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먼저 이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된다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 그러면 다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G1, G2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도 사실 적게 말 계속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의 글은 잘 되길 원한다고 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누가 받아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개별 뉴스를 또 제가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시티가 일단은 우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일단 올렸습니다.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위험과 보상이 같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쪽 시티 얘기를 보게 되면 위험보다는 보상이 더 큰 단계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IPO 이후에 주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나온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뭐랄까 실적에 대한 개선 아니면 향후 이 기업 이 우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뚜렷한 어떤 이유로 된 게 아니고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전히 글쎄요 우버나 리프트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주가 빠진 걸 저도 고민한다 그러면 우버는 잘 모르겠지만 리프트 정도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게 갖고 있는 우버나 리프트가 월등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모습보다는 사실은 이제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떤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왜 제가 했냐면 일단 우버는 오늘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우버를 갖고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가 보시는 것처럼 지가 지금 2만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2만 명에 대해서 지금 퇴직연금을 동결했다. 연금 계획을 동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회사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얼마나 회사가 어려우면 이렇게 연금 계획까지 동결시킬 것이냐. 2만 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정말 부채가 줄면 얼마나 좋을까 나오는 건데요. 보시면 이제 대충 보게 되면 한 5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정도의 부채가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기업에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관련된 2만 명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위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약간은 재무 건전성이 좀 나아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좀 이따 봐야겠지만 이 지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전체 부채가 한 1,00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지위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채가 1,000억 달러니까 1,00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한 120조 원 정도? 그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지위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베이커 휴지 같은 어떤 관련된 그런 보유하고 있는 현재 지금 계열사들을 빨리빨리 제때 처벌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늘상 말씀드렸지만 이 회계에 대한 부분을 못 믿는다. 그래서 일단은 주주들이 일단은 지금 회계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소송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 일부러 원래 안 좋은 기업의 실적을 가지고 부풀린 거 아니냐 하는 소송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위를 둘러싼 소식들은 좀 안 좋은 게 많다. 근데 일단은 부채를 줄이겠다는 그런 뉴스만으로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일단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늦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종목 뉴스를 제가 하면 또 영어니까 뭐라 하신 분이 계셔갖고 제가 간단하게 한글로 번역까지 했어요. 이거만 하는데도 한번 제가 보기에 뒤지고 찾고 정리하는데 한 10분 더 걸렸습니다. 원래 안 그러면 이미 9시 전에 녹음이 끝났죠. 근데 일단 이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요. GM이 2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보면 자동차 쪽에 일단 그 파업이 한번 진행이 되면 이렇게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GM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안 좋은 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SBC는 10,000명 정도의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또 감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또 HSBC도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금융권들도 상당히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니발은 그 유람선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HSBC에서 기존에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뭐 왜 그럴까요? 이게 뭐 유람선이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태풍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자연재해 때문에 이렇게 원활하지 않죠. 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특히 내년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주가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HSBC에서 안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웬디스는 일단 뭐 햄버거 체인점인데요. 코아인에서 2020년 시작한다고 런칭한다고 하는 아침 메뉴에 대한 우려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로 하향 주겠습니다. 원래는 시장 수익률 상회했는데 시장 수익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중립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아침 메뉴를 다 하잖아요. 맥도날드 하고 있고 근데 웬디스까지 나서면 이게 잘 될지에 대한 우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가봐야지 아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봐야지 아는 건데 일단 코인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내렸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딱 이틀 받고 보유하고 배당 바뀝니다. 원래 하루 보유하고 배당 바뀌었는데 최근에 보면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받는 종목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일단 오늘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9일날 배당락이 들어오는 종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버라이즌과 AT&T 똑같은 통신업체죠. 근데 보신 것처럼 지금 뭐 거의 비슷해요. 배당 수익률은 조금 차이 나네요. 일단 버라이즌이 4.1% 연평균 저 1년 동안에 연 배당 수익률이 근데 지금 보시면 똑같이 배당 낙일이 10월 9일로 잡혀 있고요. 분기 배당금이 61센트, AT&T는 51센트, 그 다음에 AT&T는 5.4%의 연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배당 성향도 거의 50%대로 비슷하고요. 배당 증가율도 11년째, 16년째로 꾸준히 배당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차이는 좀 있죠. 그렇지만 의견도 역시 버라이즌이 스트롱 바이, 그 다음에 AT&T가 모더렛 바이라고 해서 사실은 약간 버라이즌 쪽이 약간 더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도 약간 궤도가 좀 크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역시 버라이즌은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배당 수익률은 AT&T가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뭘 하든 상관이 없다고 좀 봅니다. 기본적으로 골라서 투자하셔야겠죠. 보지만 마시고 내가 한번 버라이즌 혹은 AT&T에 이번에는 내 배당을 한번 받아보면서 투자를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딱 이틀 보유하고 배당받는 종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적어놓은 건 뭐냐면요. 이게 그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사이트에서 나온 이제 그 그림인데 이게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전체 이제 탑 10의 컨트리, 그러니까 그 증시에 대한 비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보게 되면 40%는 미국이고요. 7.6%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7.5%, 6.5% 홍콩, 영국이 4.5%, 프랑스가 3.2%, 독일이 2.9%쭉 있는데요. 보시면 한국이 없잖아요. 한국이 1% 조금 안 될까 말까 합니다. 조금 넘어가요. 조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쭉 나와준 내용이 뭐냐면 쭉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꼭 뭐 국내에 있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서 거기서 업종별로 나눌 게 아니고 전체 큰 글로벌 한 덩어리를 보면서 지역별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역별 분산. 그러니까 뭐 미국도 이만큼 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만약에 좀 뭐 유럽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독일도 좀 담고 그 다음에 한국도 담고 해서 내 계좌가 글로벌 분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많이 안 하니까요. 한국에서 많이 안 하니까 사실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동의하실 거고 또 실행에 옮기고 있으니까요. 혹시 주변 분들, 예, 주변 분들 중에 너무 한국에 올인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글로벌 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오늘 마치고요. 저도 오늘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기 몸살이 좀 심해갖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뭐 일단 오늘 또 원래 제 일정이 아닌데 오늘 안동호 팀장의 급한 일정 때문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월요일 하면 내일은 안동호 팀장이 하고 수요일 날 또 안동호 팀장이 하고 전 목요일 날 뵐 건데 그 전에 좀 체력을 회복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녹음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